여러분 지금 방금 수원구치소 현장 보셨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수원 현장은 이미 예고됐던 바대로 민주당에서 구치소, 그러니까 수원구치소장 면담,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차원에서 기 문제가 되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관련된 소위 얘기하는 검찰청 술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수원구치소장 면담을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다 거부됐다는 소식이 저희 현장 기자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민형배 단장을 포함해서 주철현, 박균택, 김기표, 노종면, 이성윤 이번 신임 당선자들이 왜 갑자기 접견이 불허된 것인지 그 경위를 따지겠다 해서 지금은 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상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치소 안은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은 구치소 바깥에 카메라를 놓고 대기 중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화면을 PIP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된 상황이 어떤지 직접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급하게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전화 인터뷰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차원에서 오늘 접견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현장에서 불허가 됐다고 합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특히나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주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마 뭐 사전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회 차원에서 그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그 수원구치소 측의 입장은 구치소장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이 둘 다 불허다. 그리고 도저히 이 관련된 내용을 민주당 측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불허 경위를 살펴보겠다라는 게 입장이고 불허 경위를 살핀 후에 다시 나와서 관련된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사건은 술판, 물론 이제 핵심 쟁점은 술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 또는 협박한 사실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이것은 검찰에게 굉장히 큰 위중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핵심 포인트이긴 한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좀 새로 나온 사실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관 변호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그동안 그 전관 변호사가 본인이 실제로 면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화영 측의 요청이었지 본인의 요청으로 이화영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진술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전관 변호사의 주장은 이랬어요. 22년도 11월경에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을 했고 당시 부지사 접견은 이화영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접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이화영을 접견한 적은 있지만 이화영이 요청해서, 그러니까 이화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니고 이화영이 요청해서 만났다라고 하면서 22년 11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전관 변호사의 그 워딩을 인용을 해서 22년 11월은 김성태가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때 어떻게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을 회유 압박할 수 있냐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2022년 11월이 아니라 23년 5에서 6월경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관 변호사 측은 이걸 뭉뚱그려서 22년 11월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화영이 먼저 요구를 했고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회유 압박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접견 기록, 변호사 접견
기록 확인해 본 결과 네. 22년 11월 3일에 예.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접견한 건 사실이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정관 변호사에게 접견 요청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하. 예. 근데 추가로 23년 6월 19일과 예. 29일 두 차례 걸쳐서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접견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아. 이때는 이화영 부지사 주장대로 그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압박하기 위해서 온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본인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19년 7월 29일 10시에서 11시경 보고했다라는 허위 진술을 한 그 날짜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네. 예, 근데 아하. 그 하루 전인 6월 29일 날 접견을 와서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인 접견 한 30분 정도로 잡히는데 예. 이날은 76분을 접견을 하고 갔어요. 아. 예, 상당히 길게 접견을 하고 갔고 네네. 접견한 다음 날 바로 그 이화영 부지사의 결정적인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고 예. 여기에 추가해서 그 해당 변호사가 예. 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예. 검찰에 본인이 찾아갔다가 예. 우연히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예. 차 한 잔 한 게 한두 번 있다라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가로 밝혀진 진술을 봤을 때는 그 본인이 그 민감한 시기, 그러니까 23년 네. 5월 6일날 이화영 부지사를 집중적으로 만났다는 걸 가리기 위해서 예. 22년 11월에 만난 사실만 공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관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은 모두 3차례. 접견 네네. 기록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대로 첫 번째 접견은 2022년 11월 3일 이화영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진 것은 맞고 중요한 것은 그 이듬해인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 두 차례 그리고 마지막 6월 29일 접견일에는 무려 76분이나 접견을 했고 그 다음 날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변경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이런 등등과 네네. 관련된 발언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사건 계속 그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왜 전관 변호사까지 등장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 또는 협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 점은 변호사님 어떻게 좀 의심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해당 변호사하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해당 변호사는 2014년일 겁니다. 예.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했던 검사고 예. 그 해당 사건 이후에 김성태 사실상 법률 조력자 예. 변호사 개업 이후에 예. 법률 조력자로 활동을 했었고 예. 지금 현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예. 김성태 회장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네. 예. 이런 사람 특히나 이분의 경력을 보면 수원지검장과 부산고검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당시 시점 그러니까 22년 11월이나 23년 6월 이때 시점을 봤을 때는 예. 퇴직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채 안 되거나 약간 예. 넘는 아주 예. 소위 말해서 따끈따끈한 정관 변호사였던 거고요. 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네. 22년 11월 3일 접견 이후에 네. 23년 1월 20일경에 김성태가 국내 송환되고 예. 그러고 나서부터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당연히 김성태하고도 더 이상 그 접촉이 불가했고 네. 특히 이 변호사하고도 네. 접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예. 그 검찰의 회유 압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네. 23년 5월, 6월 이때 그 김성태의 법률 조력자로 알려지고 최고위층 특히 수원지검장 출신인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원지검과 논의가 됐다라는 전제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네.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네. 이 변호사의 워딩이 주장이 사실상 수원지검 또는 대한민국 검찰의 주장을 대변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 사건 점점
정말 무슨 영화 속에서나 봄직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들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뭐 동아일보 단독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사건, 특히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 임기 안에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9월 안에 모든 수사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주변에 피력했다는 건데요. 실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뭐 사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 조작 사건은 이원석 총장의 임기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이제 진술 조작인데, 진술 조작과 관련해서 수원지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성태, 방영철, 이화영 이 세 명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아 놓음으로써 그 안에서 그 회유 압박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내용도 그렇죠. 이 내용마저도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만났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실은 그 확인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 오늘 뭐 민주당 그 대책단에서 수원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수원 구치소에서 해당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수원 구치소가 출정 기록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자료를 모두 갖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수원구치소에서 그 해당 자료를 수원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구치소와 수원지검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원지검은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료를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공개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자료, 특히나 뭐 전체 자료의 공개가 어렵다고 하면 23년도 5에서 7월 달 이 세 달치의 자료만 공개를 해도 소위 말하는 그 세미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수원지검이 확보하고 있는, 사실은 이 확보 과정에서도 저는 좀 불법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수원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3명의 출정 기록을 공개해라. 혹은 3명의 출정 기록을 확인해서 실제로 세미나가 있었는지 밝혀라. 라고 지시만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사이에 또 출정 기록만 보면 사실 오늘 민주당의 이 대책단이 수원구치소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것은 수원구치소가 갖고 있다는 그 출정 기록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뭐 제가 그 취재 편의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이미 법원에서 공개를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는데 수원구치소가 해당 법원의 해당 문서 공개하라는 해당 문서를 분실했다라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아니 출정 기록을 어떻게 분실을 합니까? 출정 기록을 분실했다는 건 아니고요. 출정 기록을 제출해라라는 그 명령서. 법원의 명령서. 날라온 그 문서를 법원의 명령서를 분실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아니 공공기관이 구치소가 법원이 명령장을 냈는데 그걸 분실해서 뭐 제출 못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게 납득 타당한 일입니까? 그 이후에 더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분실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변론이 4월 7일 지난 4월 8일 날 변론이 종결되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갑자기 해당 문건을 분실했으니 다시 신청을 해주십시오라고 변호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행동을 취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에다가 그 제가 신청했던 그 사실조회 신청서를 첨부했습니다. 니네가 이걸 잊어버렸다고 하니 내가 첨부해준다. 첨부해주니 이걸 확인하고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법원에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문건을 분실해서 다시 신청해 달라고 하니, 비록 그 변론은 종결됐지만 이건 매우 특수한 상황이니 다시 좀 사실조회를 명령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실조회 신청을 다시 접수했습니다. 다시 접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한번 그 법원에서 인용된 사실조회 신청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갖다부터 뭐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5월 3일 날, 예. 5월 3일 날 수원지검에서 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열람 등사를 못해서 뭐라고 의견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예. 또 하나는 이미 법원에서 인용했던 사실조회 신청을 부득이하게 재신청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검찰은 이미 해당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 그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예. 변호인이 재신청한 해당 신청에 대해서 예.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예. 수원지검이 그 자료를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온몸으로 보여주는 태도인 것으로 보고, 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해당 자료, 그냥 출정 일지 등을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가 이렇게 감추고 공개하지 않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죠. 네. 근데 검찰이 일종의 이제 법원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견 진술을 네네. 법원이 낸다면, 검찰이 예. 의견 진술 입장을 밝힌다면 이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원은 명령을 네네. 해서 이거를 출정 기록을 예. 공개하라고 했는데, 네네. 분실로 인해서 수원구치소가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이제 의견 진술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뭐 법원에서 인정한다고 하면 네. 제가 이번에 다시 신청한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면 이 자료는 공개를 못하게 되는 거네요? 수원구치소가 국회 요청에 응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네. 안 된다면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 만약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특검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검찰이 자기네 스스로 세미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예.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개하면 끝나는 거고, 해당 자료의 공개가 어렵다면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세미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확인 정도라도 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은 본인들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꽁꽁 싸매고 그냥 단지 사실 그 세미나가 없었다라고 주장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여느 검찰이라면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뭘 하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증거를 지금 감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검찰의 이화영 그리고 조민 수사 조작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 특검 검토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간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검찰의 신뢰를 갉아먹는 아주 안 좋은 일인데, 지난번에 그 수원지검에 대해서 대검이 그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술판이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일종의 사실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뭐 저희가 아는 바로 의하면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나 뭐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하겠다라고 대검은 발표했으나 실제로 네네. 조사나 수사는 없다. 없는 걸로 수원지검 보입니다. 상대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에서 또 심각한 부분 하나 지적을 하면,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에 찾아와서 김성태 수발을 들었다. 네. 연어와 술도 날랐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당 직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지검이 해당 직원들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해당 일자, 해당 시간대에 수원지검 인근에 있었는지 통신 기지국 사용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신 자료는 보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문제되는 기간은 23년 5월, 6월, 7월이기 때문에 그 보관 기간이 임박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이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행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대검의 뭐 조사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 아는 일종의 이제 법기술자들이 본인에게 불리하면 핸드폰 비밀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갖고 있는 자료 내놓지 않고 수원구치소는 뭐 수원지검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관련된 자료를 눈치 본다고 봐야죠. 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출정 기록조차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검찰이 예?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당장 바로 다 예? 안 내놓으면 큰일 날 텐데 유독 검찰에 대해서만 이 칼이 무딘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참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이 예약이 돼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예약돼 있습니다. 몇 시에 가십니까? 1시 반입니다. 예. 그럼 오늘 1시 반에 변호사님은 수원구치소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게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만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접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요새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하시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양심 선언하시고 네.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을 하시면서 네. 예, 그 응원 메시지들이 많이 온다고 하세요. 예, 특히나 뭐 말씀에 의하면 유럽에서도 뭐 편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상당히 좀 많이 좀 힘을 받고 용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검찰이 계속해서 본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수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하시죠. 예. 그 선고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까? 6월? 네네.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예. 6월 7일 선고 앞두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네네. 검찰은 기각 의견서를 낼 거다라는 입장이 나왔네요. 예. 네네네.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어떤 판단할까요? 뭐 지금 검찰도 그렇고 몇몇 보수 언론도 그렇고 보석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예, 우선은 저희는 일단은 영장이 3번이나 3차 영장까지 발부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예, 특히나 마지막 3차 영장은 정말 증거인멸교사인데 증거인멸교사를 가지고 3번째까지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김성태 회장은 보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성태뿐만 아니라 박영철 부회장도 보석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석으로 다 풀려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석으로 나왔는데. 다 나와 있고요. 안부수 전 회장도 보석으로 나와 있고요. 안부수 회장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건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방대한 사건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미 변론은 종결했지만 선고 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더라도 좀 자유롭게 풀려나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최후의 마지막 의견이라도 좀 제시를 하는 것이 방어권에 있어서 핵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들입니다.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22개월치 구치소 출정 기록을 달라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을 한 상태이고 또 변호사님께서도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게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름 안에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법률상으로? 2주 아닌가요? 정보 2주인데요. 정보공개 청구는 좀 늦어져가지고 그 기일은 아직 안 됐고요. 이제 임박하고 있고 근데 아마 이 부분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드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약간 좀 보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게 23년 1월 20일입니다. 20일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보석을 풀려났으니까 약 1년 좀 넘는 기간에 대한
그 자료 요청이에요. 예. 수감 기간 자료 요청이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2개월치 요청했다라는 것은 이제 단지 범위를 그냥 넓게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잡아놓은 거고 그 기간 내에 김성태 구속 기간의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김성태 구속 기간은 확인도 안 해보고 단지 뭐 너무 방대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뭐 언론의 좀 태도로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이미 해당 자료를 그 구치소에서 확보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아, 참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미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이 됩니다.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중단 없이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내어드릴 생각이니까 언제든지 반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유, 김 변호사님 급하게 연결했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법률비서관을 민정수석실로 이관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서 발표를 했다는 거고요. 앞으로 신설될 민정수석실에서는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들게 됐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선 브리핑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로부터 2개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당선인 시절 폐지 약속을 뒤집고 민정수석실 다시 만든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질문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복원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김대중 전 정부의 앞서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 얘기대로 김대중 전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던 그런 사례를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민심 청취만 할 것이냐, 아니면 사정 기능도 함께 할 것이냐.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있었던 공직기강 그리고 법률비서관이 민정수석실로 이관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민심 청취할 것 같으면 그냥 뭐 NGO 출신이나 뭐 기자나 뭐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죠. 유독 검찰 출신 그리고 법무부 차관, 과거에 민정수석을 지냈던 분을 다시 민정수석에 모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1시에 양부남 이번 신임 당선인인데요. 양부남 당선인 모시고 검찰 출신입니다. 광주 고검장을 지낸 분이고 특수통인데요. 직접 모셔서 최근에 있는 이런 변화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현장에 가 계시거든요. 다녀오시면 관련된 소식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경에 다시 뵈야 될 것 같습니다.